안녕하세요. 매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3일 오늘의 매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요, 결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조금은 늦은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아마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스케줄 변동 때문에 방송을 쉬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원래 계획은 어제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주 정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지금 한 달 살기를 와 있는데요. 한 달 살기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 8일 정도는 말레이시아에 한 달 살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여행을 하면서 좀 소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넘게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한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중 구독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어제 미증시의 결과를 보신 분들께서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횡보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S&P 500의 맵을 보시면 횡보한 장치고는 빨간색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마켓폭은 굉장히 좁았다. 떨어진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2위, 3위 기업이 모두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횡보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밝은 녹색이 하나 보이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4.08%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주일간의 추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빠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지배를 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타나죠. 따라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폭락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준 것이 미국 증시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켓폭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마감된 장 기준으로 53.28%의 주식이 단기적인 추세가 아직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64.6%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대세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도 사실 53%이기 때문에 좋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퍼센티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16까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24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2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극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따라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를 보시면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20.3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1년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하루빨리 변동성이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인데요. 일단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다우존스 어제 0.36% 빠졌고요. S&P 500은 그야말로 횡보를 했습니다. 0.00%, 나스닥은 0.21%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존 탑 18 중에서 상승한 종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SMCI가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6.33%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플러스 4.08, 비트코인이 1.98% 상승하면서 59,730회가 있고요. AMD가 플러스 1.86, TSMC 플러스 0.31, 브로드컴 플러스 0.24,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0.19%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의 공통점은요, 모두 인공지능 대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메타가 0.35%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이 마이너스 0.84, IWM, iShares Russell 2000 ETF 마이너스 0.90, 테슬라 마이너스 1.25, 팔란티오 마이너스 2.10,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가 마이너스 2.54, 제타가 2.75%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앱 러빈이 마이너스 3.39, 이머전 마이너스 3.60, 아이트론 마이너스 3.99, B2가 5.75%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소용주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미주원 탑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주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기사에 따르면요. 이번 반등은 불트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랩이라는 것은 덫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불이라는 것은 상승론자를 얘기하는 거죠.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갇힐 수 있는 덫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성패를 가르는 지점에 도달함에 따라서 중요한 테스트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한 명의 전략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가는요, RW 어드바이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론 윌리엄인데요. 5200이라는 기술적 지점이 반등세가 유지될지 아니면 더 낮아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5200이 무너지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증시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급격한 매도세를 보인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에 반등하는 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난주 변동성이 급격해졌던 두 가지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일본의 통화 정책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에서요 0.25% 금리를 깜짝 인상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요 일본의 굉장히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을 미국의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바꾼다. 그 얘기는요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던 일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제죠.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겁을 먹었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노동시장 데이터. 우리가 보통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탄탄하다. 이러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요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겹치고 있죠. 하지만 RW 어드바이저리의 윌리엄에 따르면요 전략적으로는 정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지금 피크를 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5년 정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행동 변곡점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이 얘기는요.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의 형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불트랩 스퀴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합의된 연착륙 전망의 이면에는 많은 레버리지와 강세 전망이 존재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성패를 가리고 있다. 그는 5200을 주목해야 할 주요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200이 뚫리게 되면 10% 이상의 조정 혹은 15%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론 윌리엄은요, 불트랩을 강세 컨센서스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매도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반등이 일어날 때 주식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죠. 불트랩에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불트랩은 주식이나 지수의 하락 추세가 반전되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만적인 시장의 신호다. 잘못된 신호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종종 투자자를 강세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오도하여 자산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일단 투자를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이러한 투자자는 손실 포지션에 갇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트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통 물렸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래량을 분석해야 된다.
진정한 추세 반전은 종종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멘텀이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요. 거래량도 한꺼번에 증가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추세를 확인해라. 주요 저항선 이상의 지속적인 가격 움직임과 같은 추가 확인 신호를 기다렸다 거래에 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박스를 뚫고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손절 주문을 사용해라. 이 얘기는요. 시장이 예기치 않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주가에서 손절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지금 현재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번 반등은 지속될 수 없다. 곧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불트랩이다.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자, 따라서 불트랩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침 핫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기사 영상에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tradingview.com에 와 있는데요. tradingview.com에 오버뷰를 클릭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풀 차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세한 차트가 나오게 되죠. 이 차트에는요. 가장 밑에 쪽에 거래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우리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테크니컬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 즉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볼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볼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볼륨 델타, 볼륨 어실리에이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볼륨 어실리에이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니까요. 여기 기준이 0%가 있고요. 0%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거래량이 좀 떨어져 있죠. 볼륨이 좋지가 못하다. 상승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트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동성이 다시 강화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과연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8월 초 폭락 이후 조심스럽게 반등하고 있으며 한 자산 운용사에 따르면요. 테크 버블이 터져 지속적인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7월 달에는 1.6% 떨어졌고요. 8월 달에는 4%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거품이 터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기술주가 최근에 매수대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요.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테크주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버블이었구나. 이러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자산 운용사에 따르면요. 우리는 기술 버블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몇몇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내긴 했다. 하지만 그 주식들은 실적도 좋았다라고 크로스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니시 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블에 대해서 걱정을 한 이유는요.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종목들은요.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적 때문에 올라갔지 밸류에이션이 확장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니시싱은요. 나스닥 지수를 가리키면서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각 주식에 대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 주식 때문인데요.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거의 상승 추세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100개의 주식이 있고 그중에 7개의 실적이 좋아서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다.
나머지 90개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수돼서 사람들이 매도하는 약세 패턴에 진입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장이 양분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요.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당화할 수 있다.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요. 주가가 사실 정체하고 있다. 무려 3년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양쪽 다 급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니시싱에 따르면요. 더 넓은 섹터를 아우르는 S&P 500 역시도 2022년과 2023년의 약세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연간 4%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과매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4%는요. 동일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분류하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생각했을 때는요. 사실상 S&P 500 역시도 지난 3년간 연간 4%밖에 오르지 못했다. 원래는 10%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S&P 500인데 지금 현재는요. 아주 일부 종목만 올라갔고 이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된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먼저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지만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은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랠리를 촉발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엊그제 발표된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7월달 매출 추세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이러한 수혜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종목의 추세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 화요일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8시 30분에 7월 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PPI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수요일 날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바로 8시 30분에 보고되는 7월 달의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요. 리테일 세일즈 보고서가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미국 증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잖아요. 따라서 지난달에 리테일 세일즈 매출이 얼마나 좋았는가 이 결과에 따라서 과연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우버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버의 CEO가요.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아이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의 CEO 다라 코스로샤이가 나오는데요. 이 다라 코스로샤이의 의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전략의 일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틀렸다면 우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 그리고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어느 정도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는 그들이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한 개인 교통수단 및 우버의 차량 호출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로보택시 사업에 잠재력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충분히 형성되면요. 도로 위를 달리는 거의 모든 테슬라에는 이미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카메라와 컴퓨팅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이제 완성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보급되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테슬라 소유자의 기존 기반은요. 테슬라가 관리하는 로보택시 차량의 즉각적인 규모를 제공한다라고 머스크는 7월에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가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그의 생각을 밝혔고요. 따라서 테슬라는 판매되는 대로 계속 로보택시로 전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로보택시가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탄생할 수 있는 대형 우버 경쟁 업체는 차량 호텔 서비스 업체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갑자기 로보택시가 돼버리면요, 우버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버 CEO의 주장입니다. 금요일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코스로이 샤이는요, 테슬라 소유주가 하루 종일 낯선 사람을 차에 태우고 싶어 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차에,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비싼 테슬라 차량에 과연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할까?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에 다른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원하게 되는 시간은 아마도 차량 이용률이 최고조를 달할 때와 같은 시간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도 로보택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아니면 뭐 휴가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테슬라를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시간이 로보택시가 가장 인기가 많은 시간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내가 아끼는 차에 다른 사람이 타서 이렇게 메시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요, 특별한 클리닝 업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사실상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에어비앤비는요, 원래 내가 사는 집에 방 하나가 남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숙박을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에어비앤비를요, 10개, 20개, 3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정말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의 강자가 되게 되면요, 테슬라를 하나만 굴릴 필요는 없죠. 그냥 5대, 10대씩 사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나한테 무료로 돈을 갖다 주는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테슬라 차량을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에어비앤비처럼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대규모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차량을 빌려주는 테슬라 운전자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로보택시 차량을 구축하는 더 느린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버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테슬라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코스로 샤이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자율주행차가 우버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중에 정말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활성화하게 되면요, 대량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해서 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생태계에 돌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죠. 테슬라는 10월 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요, 실제 로보택시를 보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시기에 대한 일부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설명의 일부에는요, 테슬라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에 대여해서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익이 좋다면요, 테슬라 오너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예약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테슬라가 한 대밖에 없는 사람들도 만약에 뭐 시간당 버는 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면요, 기꺼이 내 차량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택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돌아오는 10월 달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발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기관 투자자는 줍줍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암호화폐 거래를 처음 접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노련한 디지털 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한 대규모 변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했던 변동성이 높은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다시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시작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도세는요,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과 동시에 3,670억 달러의 가치를 소멸시켰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세였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요, 이 초보 암호화폐 트레이더들, 즉 기관들은요, 하락장에서 매수에 나눴다. 따라서 줍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지 보시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요, 지난주 총 1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순유입이라는 것은요, 사고 판 것을 합쳤을 때 들어온 돈이 나간 돈에 비해서 1억 2천만 달러가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암호화폐, 즉 이더가 3월 최고가 4,000달러 이상에서 42%나 하락했던 월요일과 화요일에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2억 4,5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자금이 추가되면서 주 중반부터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수억 달러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요, 모간 스탠리에서 15,000명의 금융 자문가에게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가 발행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 순자산 150만 달러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승인한 날과 겹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 중 하나인 모간 스탠리는요, 월가의 대형 업체 중에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는 자산관리 업체들은 고객이 특별히 새로운 현물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했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이렇게 밝힌 경우에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투자 종목에 포트폴리오에 넣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모간 스탠리는요, 15,000명이나 되는 금융 자문가에게 그들의 재량에 맡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순자산 150만 달러 이상의 고객에게는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간 스탠리는 5월 13일 제출한 서류에서 1조 5천억 달러 자산 중에 약 2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포션이죠. 하지만 수요일에 있을 다음 제출 마감일에는 은행과 헤지펀드가 현재 이러한 현물 암호화폐 상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헤지펀드 그리고 이런 투자 은행에서 암호화폐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산 운용사들도요, 최고의 투자 기관 모간 스탠리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가 이렇게 움직인 것은요,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뭐냐면요, 점점 더 미국 주식의 추세 그리고 비트코인의 추세가 같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도 올라가고요,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이 된다. 따라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CPI, PPI 이런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랑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번 반도체 주식 반등에 매수해야 할 종목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요일 연구 보고서에서 칩 부분에서 몇 주 동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곧 바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추세가 바뀔 것이다, 다시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XOX는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13%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는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한 1, 2주 정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의 평균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 달은 이 아이가 좀 다릅니다. 인공지능용 칩의 선두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경제 성장과 차세대 AI 프로세서 생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8월 달에만 6.8% 하락했고요. SOX는 광범위한 반도체 시장 매도세로 9.4%나 단 2주 만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8월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까지 혹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달이었던 9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SOX는요,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월부터 회복되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선거와 계속되는 지정학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누구도 미국 증시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팀은요, 주가에 부담을 준 한 가지 요인인 높은 AI 지출로 인한 투자 수익에 대한 우려는 유효하지만 시기상조이며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반도체 종목, 그것도 이제 AI 수혜주가 엄청나게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메가테크 기업들의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인프라를 구축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에 투자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그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생각보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AI 매출이 많이 늘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이 투자가 검색과 이커머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의 잠재력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검색은 구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커머스는 아마존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 같은 경우는 메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이 투자를 통해서 AI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요, 계절적 역풍이 사라지면서 4분기에는 SOX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다. 4분기는 10월 달에 시작하죠. 따라서 아직도 한 달 이상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아니면 조정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 2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사실상 앞으로 4분기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빨리 한 줄에도 더 모아야겠다, 아르바이트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칩 주식이 가장 잘 나갈 것인지, 만약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부분의 성과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4분기에 만약에 SOX가 회복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에 따르면 최종 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한다. 첫 번째 엔비디아, 두 번째 브로드컴, 그리고 KLA, 이런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지속되고 수요가 악화될 경우,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전통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종목들을 추천했다. 그 얘기는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든지 시놉시스, 아니면 브로드컴은 다시 한번 나오죠.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강력하게 부활한다면 그때는요, 변동성이 조금 더 커다란 반도체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암홀딩즈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이런 주식들이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8월 1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앞부분에 미리 예고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를 정리하면서 여기저기 좀 여행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돌아가는 데만 한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8일 정도, 많으면 9일 정도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중 방송이 없더라도요,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